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백만 명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 원인은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먹는 바로 그것, 사과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게 맞습니다. 바로 사과 말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한재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과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과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사과를 드시면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제 진료실에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순자 여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특히 박 여사님은 30년 넘게 아침마다 사과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신문에서도 아침 사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2달 사이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배가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죠. 소변을 보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시게 되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 박 여사님의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사구체 역과율도 떨어져 있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신장이 나빠지다니요? 저는 박 여사님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운동은 적당히 하시고 담배, 술도 안 하시고 과식도 안 하시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제 눈길을 끈 게 있었습니다. 바로 30년간 지켜온 그 습관, 아침 사과와 우유였습니다. 박 여사님께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지 말라고 했고 사과 먹는 시간도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박 여사님의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피로감도 사라졌고 밤에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박 여사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해지려고 30년을 사과를 먹었는데 그게 저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가득 들어있죠. 서양 속담에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과는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능들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의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신장의 역과 기능도 약해지고 간의 해독 능력도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시키던 음식들이 나이 들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신 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과를 잘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흔한 방법으로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은 일부가 손상돼도 재생이 되는데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에는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 사과산 같은 것들이죠. 이 유기산들은 적당량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기산들이 특정 음식들과 만났을 때, 그리고 특정 시간에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과 위장에 말이죠.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건강을 위해서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아침 사과가 좋다고 하고 우유도 칼슘 보충에 좋다고 하니까 둘 다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만나면 위 속에서 응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유가 위 속에서 덩어리로 뭉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 분비도 많고 위장 운동도 활발해서 이런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위산 분비량도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위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러니 응고된 우유 단백질을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 속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발효가 됩니다.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나옵니다. 더 심하면 구토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된 단백질 덩어리들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서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까지 걸러내야 한다면 신장의 부담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셨고 그 30년 동안 신장이 조금씩 지쳐왔던 겁니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증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사과의 유기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칼슘 보충하려고 우유를 마시는데 사과 때문에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흡수되지 못한 칼슘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과도 좋고 우유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름진 식사를 하신 직후에 사과를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에 삼겹살이나 튀김, 찌개 같은 걸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사과를 드십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는 이미 바쁜 상태입니다. 지방을 소화시키려면 다른 영양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위산과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과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의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합니다. 그러면 위 속이 너무 산성화됩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속이 쓰리고 위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위염이 생기고 더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벽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더 위험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수원에 사시는 70세 김철수 씨가 계십니다. 김 씨는 평생 육류를 좋아하셨습니다. 점심에 삼겹살, 저녁에 갈비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사과 한 조각을 드셨습니다. 기름기를 없애려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트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원래 위와 식도 사이에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서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관략근의 힘이 약해집니다. 거기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 씨의 경우 기름진 음식에 사과까지 더해져서 위산 분비가 과도했고 그게 몇 년간 쌓여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겁니다. 저는 김 씨께 기름진 식사 후에는 절대 사과를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식사 23시간 후에 드시거나 아예 다른 날에 드시라고 권했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셨습니다. 몇 달 후 김 씨의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습니다. 지방을 소화시키려면 담즙이 필요한데 사과의 식이섬유가 담즙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진 음식을 먹는 의미도 없고 오히려 장에 부담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대변으로 나오면 변이 무르고 냄새도 심해집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실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바로 밤늦게, 그러니까 저녁 8시 이후에 사과를 드시는 겁니다.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인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에 서로 다른 모드로 작동합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입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죠. 그래서 위장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신진대사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밤에는 휴식 모드입니다.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위장도 천천히 움직이고 신장도 역과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몸이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죠. 특히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밤에 혈액 역과 속도를 줄여서 쉬어야 하는데 사과를 먹으면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분과 당분, 그리고 각종 미네랄들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동안 밤마다 야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신장이 지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순덕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밤 10시, 11시쯤 되면 배가 고프다고 사과를 드시곤 하셨죠.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야식으로 과자나 라면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를 먹으면 더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몸이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수분이 많아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니 더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이 여사님이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 수치가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야간뇨도 심했고요.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밤에 사과 드시는 걸 중단하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낮에, 그것도 오전에 드시라고 권했죠. 그리고 밤에 배고프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잠도 조금씩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3개월 후에는 신장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해지려고 먹던 사과가 절 아프게 하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사과 드시는 거 오늘부터 당장 그만하십시오. 사과는 아침이나 오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제대로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신장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걱정되셨을 겁니다. 혹시 나도 이렇게 먹고 있었나? 내 신장도 이미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물론 완전히 망가진 신장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과 먹는 방법만 바꿔도 신장 건강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사과는 여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아니, 제대로만 먹으면 사과는 기적의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6개월 지나면 신장 수치도 좋아지고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62세 최영희 여사님입니다. 최 여사님은 제게 오시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N7번씩 가셔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병원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탓이라고 했고 약만 처방해 줬습니다. 최 여사님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셨죠. 그러다가 제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여쭤봤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매일 아침 사과와 요구르트를 드셨습니다. 점심식, 사후에도 후식으로 사과를 드셨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사과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사과를 2~3개씩 드신 날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저는 최 여사님께 사과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대신 바나나나 삶은 계란을 드시게 했고 사과는 오전 10시쯤에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절대 사과를 드시지 말라고 했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1개만 드시되 반드시 오전 시간에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최 여사님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사과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증상이 좋아질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를 믿고 실천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최 여사님이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조금씩 잘 주무시게 됐고요. 한 달 후에는 야간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에 한두 번 정도만 화장실에 가시게 됐죠. 그러니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게 됐고 낮에도 기력이 생기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도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약을 먹으면 혈압이 잘 조절됐고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게 다 사과 때문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저 사과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최 여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최 여사님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단지 사과를 잘못 먹어서라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첫째, 사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의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죠. 이때 사과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가장 좋습니다.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요. 아침 식사를 7시에 하셨다면 9시나 10시쯤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간식처럼 드시는 거죠.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크기가 큰 사과라면 반 개나 3분의 2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적당량을 제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사과와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피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산과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튀김,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음식 직후에도 먹지 마십시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위에 부담을 줍니다. 커피와도 같이 먹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전에 커피 마시고 사과 드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사과의 유기산이 만나면 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속이 쓰리고 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뭘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5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합들은 사과의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보완해주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사과의 비타민C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혈액도 깨끗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에 사과 당근 주스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사과 반 개와 당근 1개 정도면 됩니다. 물을 약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두 번째 조합은 사과와 삶은 달걀입니다. 의외죠? 아까 우유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달걀은 왜 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달걀은 익혔을 때와 생일 때의 단백질 구조가 다릅니다. 삶은 달걀의 단백질은 이미 응고된 상태라서 사과의 유기산과 만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과의 비타민이 달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이게 사과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네, 사과에도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이 칼슘이 비타민 D와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도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오전 간식으로 사과 반 개와 삶은 달걀 1개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도 주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아침을 간단하게 드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사과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십니다. 깜빡깜빡한다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식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매일 오전에 사과 반 개와 견과류 한 줌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20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두 34알이나 아몬드 15알 정도죠. 단, 견과류는 소금에 절인 것 말고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드십시오. 염분이 많으면 혈압에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깎아서 꿀을 살짝 발라 드시면 면역력 증강에 좋습니다. 꿀에는 항균 성분이 있고 사과에는 비타민C가 있어서 둘이 만나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독감 시즌이 되면 이 조합을 권합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에 사과 반 개를 깎아서 꿀 1스푼 정도 발라 드시라고요. 단, 꿀도 과하면 안 됩니다. 꿀도 당분이니까요. 사과 반 개에 꿀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꿀 없이 사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꿀 대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도 됩니다. 계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 조합은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에 정말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사과의 펙틴과 만나면 변비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약을 먹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런 분들께 오전에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고구마 1개와 사과 반 개 정도요.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도 주고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도 당분이 많으니까요. 당뇨가 있으시면 고구마 반 개 정도만 드십시오. 사과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사과 종류가 정말 많죠. 후지, 홍옥, 아오리 등등. 어떤 사과가 좋을까요? 사실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신선한 사과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게 신선한 사과입니다. 물렁하거나 가벼운 느낌이 들면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껍질을 보십시오. 윤기가 나고 색이 선명한 게 좋습니다. 흠집이 많거나 색이 바랜 건 피하십시오. 사과 꼭지도 확인하십시오. 꼭지가 마르지 않고 초록색을 띠고 있으면 신선한 겁니다. 꼭지가 갈색으로 말라 있으면 딴지 오래된 거죠.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온에 두면 빨리 물러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두시면 23주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넣으면 안 됩니다.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다른 과일들을 빨리 익게 만들거든요. 사과를 씻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과는 대부분 농약을 치기 때문에 잘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십시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사과 껍질을 먹어야 하느냐 벗겨야 하느냐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껍질째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질겨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껍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영양소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안전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과를 깎은 후에는 빨리 드셔야 합니다. 깎아놓고 오래 두면 갈변이 일어나죠.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 이건 산화 때문입니다.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 깎은 즉시 드시거나 아니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 두십시오. 레몬의 비타민C가 산화를 막아줍니다. 주스로 만들어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믹서에 갈고 나면 바로 드십시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마시려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에는 당분이 많으니까요.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꼭 혈당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과일이나 단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먹을 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것들이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가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하루에 사과 1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조합을 지키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사과를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십시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23시간 뒤에 드십시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오전에만 소량 드십시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사과는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사과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설사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하나 먹는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 이제 아셨죠? 약은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먹는 방법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싼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과 먹는 시간과 조합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도 건강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던 분들, 오늘부터 그만하십시오. 기름진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던 분들, 이제는 23시간 뒤에 드십시오. 밤에 사과를 드시던 분들, 오늘 밤부터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사과를 드십시오.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황금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드십시오. 당근, 삶은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 이것들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덜 가고 기력도 생기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그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사과를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 다짐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보여주십시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 한재희 박사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